정부가 노동시간 개편안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주당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좀 늘리겠다는 게 내용의 골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핵심은 유연화입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 몰아서 쉴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간략하게만 정리해보면요. 지금은 한 주에 최장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죠. 업종에 따라서 예외가 있지만 전체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개편안은 연장 근로 시간을 이렇게 저렇게 배분할 수 있는 단위를 한 달, 석 달, 반년, 1년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긴 시간 단위를 선택할수록 연장 근로 시간의 총량이 조금씩 줄어들게 설계했습니다. 이를테면 1년 단위를 선택하는 사업장이다. 지금은 매주 12시간씩 1년 동안 625시간까지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는데요. 개편안은 이 연장 근로를 특정 기간에 몰아서 많이 할 수 있는 대신에 625시간의 70%인 연간 440시간까지만 연장 근로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몰아서 일하기가 장시간 과로하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고 한 주에 100시간씩 몰아서 일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퇴근해서 그다음 출근까지 11시간의 간격이 보장된다고 하면 주에 최대 69시간. 이걸 보장하지 않으면 64시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밤새 일하고 아침에 퇴근해서 2시간만 눈 붙이고 다시 나오기. 이런 것도 주 64시간만 지키면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주에 하루 이틀은 나오지 않아야 64시간을 겨우 맞출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에 4일만 일하고 하루 쉬기 또는 휴가를 몰아서 한 달까지도 쭉 쉬기. 이런 게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대는 한마디로 몰아서 쉬기에 대한 기대겠죠. 2030 직장인들 702명 중에 82%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한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러니까 몰아서 일하는 대신에 한 주에 사흘만 일하기 이런 게 된다면 유연화된 근로시간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려가 나오는 건요. 먼저 이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입니다. 내가 이번 달에 매주 64시간씩 일한다고 다음 달에 한 달 내내 자리를 비울 수 있을까? 만약에 한 달 새 내 업무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누가 처리하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어제 나온 정부 발표안은 없습니다. 대국민 캠페인 정도의 독려 계획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사실 어제 정부 발표에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휴일과 휴가 일수가 82일에서 92일 정도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그 자체로는 적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연차의 80%도 채 다 쓰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대체 인력이 좀 있는 대기업은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인력이 빠듯한 중소기업이라면 그러니까 어제 발표 이후로 유독 온라인에서 중소기업에서 이게 되겠냐 반신반의하는 직장인들의 글이 많이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정작 유연 근로가 좀 더 적합할 직종보다 충분한 휴식을 언제든 보장해야 할 직종에서 악용될 가능성도 걱정해야 합니다. 잠깐의 피곤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육체 노동, 운전이나 공사 현장처럼 잠을 푹 자고 나오는 좋은 컨디션이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들. 아무래도 중소기업에 더 몰려있는 이런 업무들에서 한꺼번에 긴 근로시간을 다시 당연시하게 될 때의 부작용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우리에게 절박한 과제 중에 하나인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도 과연 이게 보탬이 되는 방향인가 갸우뚱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인데 여기서 더 많은 이제 노동자들한테 언제든 자기 시간을 회사에 투여할 수 있을 그런 대기 상태가 되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러면서 동시에 출산과 육아를 같이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생각할 부분들이 적절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좀 걱정되는 건 기업들이 일을 계속 더 시키려고 할 거다 이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좀 막으려면은 이 연장 근로에 대한 보상 체계가 어떤지가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건 또 대책이 좀 이따 나온다면서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이번 개편안의 현실성을 얘기하려면 가장 먼저 얘기해야 할 부분이 사실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포괄임금제에 대한 겁니다. 정부가 어제 현행 포괄임금제는 오히려 공짜 야근을 부추기는 식으로 남용되는 점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이달 안에 다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공짜 야근이 없게 하겠다. 만약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나온다면요. 사업장들도 무조건 장시간 근로를 시키는 게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려한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유연화에 그야말로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적절한 보상체계 대안이 미흡하다면 어제 나온 발표까지 포함해서 더 큰 논쟁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발표 나오면 한 번 더 짚어주세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핵심으로 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일이 몰릴 때에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쌓인 근로시간을 나중에 장기 휴가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먼저 김수영 기자가 달라지는 부분을 설명해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주 기본 40시간에 12시간만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 규제로 인해 근로자 선택권을 빼앗고 일이 몰릴 경우 공짜 노동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밝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 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월 단위로 할 경우 일이 몰리는 주에 많이 일하고 다른 주에 적게 일하는 방식으로 월간 연장 근로 52시간을 지키면 됩니다. 다만 최대 연간 단위로 운영할 경우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기 위해 총 연장 근로 한도는 현재보다 30% 줄여야 합니다. 업무와 업무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하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일부 업종에서 11시간 휴식권 보장이 없는 걸로 노사가 합의하면 업무 시간 상한은 64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집중적인 근로를 장기 휴가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가 도입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등을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 휴가에 더하면 제주 한 달 살기 같은 여행이나 자격증 취득 등 자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선택 근로제 단위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주 4일제, 4.5일제가 확산할 걸로 보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주 4일제, 안식월,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게는 인력 운영의 숨통을 틔워줄 것입니다. 이 밖에 과반수 노조가 사측과 근로조건에 합의했더라도 특정 직종이나 직군의 근로자 대표가 반대할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쳐 사용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이번에 나온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에 대해 직장인들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몰아서 일하고 길게 쉬고 싶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일만 더 하고 휴가는 제대로 가지 못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반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일이 몰릴 때 집중 근무하고 더 쉴 수 있다면 효율적이란 반응도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었거든요. 업무하는 데 있어서 시즌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사실 그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런 요구로 일부 IT 업계 개발 사무직을 중심으로 주 4일제와 주 4.5일제 실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52시간도 안 지켜지는 현장이 많아 빈번한 야근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52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야근이 많이 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법적으로 늘려버리면 거의 하루에 3분의 2는 회사에서 생활하라는 소리가 아닌가. 예를 들어 한 달 단위 근로시간을 적용할 때 2주 연속 최대치로 일한다면 3, 4주 차에는 연장 근무가 불가능하지만 회사 업무의 연속성상 2주간만 생산량을 급격히 줄이는 것,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입니다. 만성적인 과로를 조장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로사로 추정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해 왔는데요. 이걸 합법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더 얼마나 많은 초과 근로가 생기겠느냐. 여전히 관리자 눈치를 보는 직장 문화 속 장기 휴가 제도도 정착하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너무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 근무하는 친구들도 사실 이게 지금 있는 연차도 못 쓰는 판국에 무슨 이렇게 하냐. 정부와 기업이 유연화의 대가로 제안한 약속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네, 정준호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 안에 대해서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정부가 연구를 의뢰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논의 과정에 노동계 목소리가 배제됐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경영계가 요구하는 52시간제 완화만을 목표로 장시간 압축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노동계는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노동계를 끝까지 설득하지 않고 이 독자 개편안을 마련한 겁니다. 정부는 이르면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이 노동계는 물론 다수인 야당까지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압축적으로 일하고 휴가를 더 갈 수 있게 하는데 기대가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가능한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지금 열흘 이상 장기 휴가 아니면 안식월 등 이제 가능해진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노동자들이 이 제도를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정부의 근로자 휴가조사 보고서를 보면요. 직장인들의 연차 소진율이 71.6%, 그러니까 연차 15일 중 5일 정도는 못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못 쓴 이유 1위가 쉴 경우에 대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제도 이용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 측이 연장 근로시간을 조정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지금 현재 국내 노조 조직률은 14%밖에 안 됩니다. 정부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사협의체나 근로자 대표의 선출 과정을 새롭게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상당수는 그냥 사측 인사가 맡거나 협상 자체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를 정비하겠다는 건 일면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직종 또는 직군별로도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했는데요. 생산직 중심 대형 노조가 사무직 노조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엔 이 사무직 근로자 측이 노동위원회를 거쳐 사측과 직접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자들을 갈라치려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